퇴직 5년 전부터 귀농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안 살핀 곳이 거의 없다. 기계면 항야리부터 해서 운곡 소원 뒷동네까지 안 가본 곳이 없다. 모두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10분, 20분 거리다. 각 지역마다의 특색이며 생활 요건, 그리고 주민 성향들에 대해 많은 걸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결과, 그리고 퇴직 전 많은 귀농인들과 대화하며 직접 현장 확인을 거친 결과, 오도이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의미를 풀어보자면, 오일은 도시에서, 이일은 시골에서 생활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귀농에 대한 개인적인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직장 생활 중이라면 오도이촌을 권하고 싶고, 퇴직 후라도 집 전체를 이사하는 것보다는 집은 그대로 둔 채 전원 생활 자체만 즐기기를 권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10개 정도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골 사람들은 보기보다 엄청 배타적이다. 어느 자연불악이라도 그 지역민끼리의 결속력이 대단하여 타지에서 들어온 이주민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온정적이지 못하다. 한마디로 학연, 지연, 혈연이 만사에 앞서는 가치관을 가진 지역민과의 유대란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골 자연불악 주민은 거의가 고령의 노인들이 살고 있다. 한마디로 젊은이가 떠난 마을을, 그리고 그 집을 70에서 80이 넘은 고령의 노인들이 지키고 있는 셈이다. 노인들이기에 기동수단이 없기에 수시로 귀농자에게 교통편 제공을 요구한다. 힘든 일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자주 있다. 10번 하다가 한 번 빠진다면 남의 동네에 들어와 사는 젊은이 운운하며 원성의 대상이 된다. 세 번째, 찬조 요구가 자주 있다. 푸녀회, 노인회, 청년회, 새마을회 등 별별 자생단체들로부터 별별 행사 경비 찬조를 요청받는다. 10번 하다가 한 번 빠지거나 액수가 적다 싶으면 남의 동네에 들어와 사는 먹고 살만한 사람 운운하며 지탄의 대상이 된다. 네 번째, 한 번 왕따는 영원한 왕따가 된다. 이런저런 일들로 자연불황민들로부터 한 번 지탄받고 왕따 당한다면 구제불능이다. 심지어 농약도 함부로 지지 못한다. 사사건건 마찰이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에 힘들어진다. 뒤늦은 후회는 후회일 뿐이다. 다섯 번째, 밤에는 깜깜절벽이다. 낮에 볼 때는 자연 속에 어우러진 전원의 풍경이 아름다울지 모르나 밤이 되면 가로등 없고 왕래하는 사람 하나 없는 깜깜절벽이다. 사방이 깜깜한 밤에 바람에 갈대가 윙윙거리고 대나무 숲이 우수수 소리를 낸다. 시골 생활에 익숙지 않은 사람, 특히 부녀자들은 무서움을 느낀다. 동지섣달 긴긴 밤을 한 번쯤 상상해보라. 그동안 숱한 물색 지역에서 밤과 낮을 직접 확인한 결과다. 여섯 번째, 식물도 자리를 옮겨 심으면 시든다. 하물며 사람이 평생을 도시 생활하다가 늙음하게 환경이 확 바뀐 시골 생활에 접한다면 매사에 불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증이 생긴다. 도시 근교라고 생필품 구입에 문제없고 병원 갈 때 문제없다는 단순한 생각은 위험이다. 하루 종일 사람 구경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화 없고 할 일 없는 일상이 반복된다면 도시 생활 중에는 느끼지 못했던 문화 생활이 그리워 금방 후회하는 사람이 생긴다. 일곱 번째, 영농이란 생각보다 힘들다. 평생을 직장 생활했던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자체가 엄청 힘들다. 가까운 곳에 연습으로 10평만 주말 농장 해보면 잘 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숨이 헐떡헐떡 될 것이다. 무엇보다 영농 면적이 50평 이상만 되어도 삽과 호미 인력으로는 감당 안 된다. 결국 이래저래 농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여덟 번째, 재산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자식들 모두 도시에 나가 살고 있다. 늙음하게 내 재산 정리하여 시골에 올인한다면 더 늙어 자식 곁에 간다든지 언젠가 시골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어야 할 때 과연 처리가 쉬울까를 생각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 현금화 처리가 쉽지 않고 평생 강제적으로
돈이 묶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가지고 있는 재산의 처리, 쉽게 말하면 현금화가 쉬워야 한다. 자산의 유동화가 쉽고 간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홉 번째, 가까웠던 사람이 점점 멀어진다. 전원생활 처음 시작되는 자식들도 자주 오고 집안이며 친구들도 삼겹살 사들고 자주 온다. 나무꾼을 평상에 둘러앉아 삼겹살 구워 소주 한 잔 나누는 시간이 마냥 행복하고 바로 이게 인생이구나를 느낄 수 있으나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점점 외로워진다. 한두 번 찾아오던 사람이 점점 발길을 끊는다. 자식도 멀어진다는데 바쁜 사람들이 뭐하러 시골 구석에 자주 올 것인가. 밖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듯 자신도 나가는 일이 드물어 이래저래 지인과 멀어지곤 한다. 그리고 이런 소외는 사람을 병들게 한다. 열 번째, 금방 늙어버린다. 시골 노인들 속에서 하루 종일 밭에서 헤매고 소주 한 잔에 취하며 세월 보내다가는 부부가 금방 늙어버린다. 젊은 사람들 속에서 몸을 가꾸고 배우며 살아야 젊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덥수룩한 머리와 수염, 허름한 복장, 허름한 행동들. 귀농을 하면 스스로에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다. 그리고 직장 생활 중의 일과 농사일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완전 중노동이라 늙음하겐 아무래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지금 살고 있는 곳에 계속 살든지 아니면 자식들 근처에 이사하여 주변 가까운 곳에 50평 미만의 땅을 임대하여 처자식과 함께 왔다 갔다 하며 주말 농장 형식으로 생활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지금은 자식들이 있는 도시로 이사를 하여 주변에 손바닥만한 땅에 주말 농장 형식으로 재미를 붙이며 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개인 생활 충분히 즐기며 소일거리 혹은 취미생활 정도로 주말 농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손바닥만한 주말 농장에서 얻은 야채며 과일들만 해도 자식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 충분하고 김장 걱정 안 하며 살 수 있다. 귀농은 생각보다 힘들다.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노후에 후회 없는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명절을 앞둔 일요일 새벽,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 제법 크게 귓전에 들려와 이른 잠을 깨운다. 어느 한순간부터 경기는 얼어붙었다.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우리 서민들 생활도 들쭉날쭉한다. 도시 생활에 지쳐 시골살이를 계획하는 햇병아리 귀촌자에게는 그래도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이것이 언제나 로망이다. 귀농 귀촌, 이 역시 한때의 유행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일까. 벌써 제주도는 귀농 귀촌이 시들해졌다고 하는데 말이다. 한때는 제주살이 열풍으로 너도 나도 제주도로 이주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 제주도는 10년 만에 유입인구가 무려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시골은 어떨까? 제주도와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날이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유입인구가 조금 늘었던 그때도 사실은 우리 시골 인구는 점점 줄었다. 이제 인구 소멸은 도시나 시골이나 할 것 없이 고민거리다. 요즘 들어 부쩍 시골 인구가 줄어드는 것 중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경기 탓일 수도 있다. 여유 자금이 충분한 가정이라면 시골로 이주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살고 있는 집을 줄이거나 팔아야 할 사람들에겐 어려운 문제다. 지금 우리 모두는 팔리지 않는 집을 붙잡고 벼랑 끝을 걷는 심정일 것이다. 시골 역시 마찬가지다. 시골 부동산 매물 중 특히 사과 과수원 매물 대부분은 귀농을 택해서 오셨던 분들 것이다. 한때는 부푼 꿈을 안고 시골로 이주한 분들이 왜 돌아서는 것일까? 가끔 만나 차 한잔 나누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후배가 어느 날 한탄스런 한숨을 내쉬면서 속을 내보인다. 고된 노동과 마이너스 수입, 그리고 해를 거듭해도 수입은 현상 유지 아닌 마이너스. 소득이 나를 시골에 붙잡아 두지 못하고
떠나게 하고 있다고 말이다. 모두가 처음엔 그랬다. 나는 잘할 수 있다고 말이다. 물론 나도 그때는 그랬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어렵고 힘들다. 농비를 계산할 때는 언제나 내 인건비는 제외하고 계산했다. 그럼에도 손에 쥐는 것은 없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또 한 해 한 해를 보냈지만 결국 돌아온 답은 마이너스 통장에 이자만 늘어난 것뿐이다. 막다른 길에 이른 나의 후회는 스스로를 괴롭힌다. 요즘 들어 부쩍 부부싸움도 늘어났단다. 시골살이 처음 시작할 때는 수십 킬로 떨어진 영화관도 종종 갔었는데 말이다.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 그때가 언제였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단다. 손에 절대 흙 묻히지 않게 해주고 예쁘게 집을 짓고 잔디밭을 만들어 평생 정원만 가꾸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이미 깨졌지만 그것 역시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사실 기억조차 못한다. 한 해 한 해 나이는 먹어가고 육체적 체력은 떨어지는데 얻어지는 소득은 날이 갈수록 쥐뿔도 없으니 깊이 생각했단다. 더 늦기 전에 떠나자고 말이다. 그러나 막상 떠나자고 했지만 이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발목 잡혀 계획했던 시기를 점점 놓치고 있단다. 중개업소 몇 군데 들려 매물로 내놓아 보았지만 오는 사람들마다 왜 팔려고 하느냐는 그 이야기만 궁금해할 뿐 계약하자는 사람은 없단다. 2천여 평의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과일 나무를 심고 하면서 초기 투자에 너무 많은 농비를 쓴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단다. 그때 들어간 비용과 물가 상승률을 따지고 주변 거래 시세를 생각해 부른 것이 매물이 빨리 팔리지 않는 이유는 아닌지 고민 끝에 과감하게 3천만 원을 내려도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찾는 발걸음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 나날이 초조해지고 있단다. 지금 내가 사는 농촌 현실은 이렇게 어렵다. 계속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보다 기회가 되면 떠나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 이미 지난해 옆 동네에 살던 지인 두 사람은 떠나갔다.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어디로 가셨는지 소식조차 알 길이 없다. 도시보다 비싼 물가와 유류비 그리고 난방비가 내 시골살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얻어지는 소득보다 소비해야 할 지출이 많은 곳이 시골살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시골이 좋아 결정한다면 오래지 않아 내 후배와 비슷한 상황에 이른다. 달콤한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무슨 보조금이니 저리 융자금이니 심지어 내 돈 한 푼 없어도 3억까지 토지 사는데 빌려준다고 덥석덥석 받아 쓰다간 결국 남는 것은 빚밖에 없다. 그리고 손쉽게 얻어지는 작물 또한 없다. 거름 주고 가꾸고 풀 메고 물 주며 항상 일기예보는 귀에 달고 살아야 한다. 옛말의 땅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농산물 시세는 늘 우리를 들었다 놓았다 한다. 벌써부터 꽁꽁 얼어붙은 대지에 걸음을 펴고 과일나무 가지치기는 시작되었다. 올해는 조금 이른 남녘의 봄 소식이 전해온다. 귀농,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하고 계획을 바로 잡기를 나는 바란다. 귀농이란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엄청난 정보와 개인들의 귀농 경험 이야기로 가득하다. 사실 IMF 시절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면 시골 내려가 농사나 지치와 같은 말들을 농담 삼아 쉽게 하곤 했다. 그러나 얼마 후 귀농 귀촌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농담 삼아서도 그런 말들을 잘 하지 않는다. 그만큼 농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각종 인터넷 카페나 언론 보도로 충분히 들었기 때문이다. 귀농. 결론부터 말하면 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충분한 자금력이 없으면 그저 자신이 일한 일당벌이만큼의 소득도 힘들다. 부모님이 농촌에 거주하고 땅이 있어 귀농하는 것과 아무런 연고도 계획도 자금력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막연한 귀농은
제일 먼저 실패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지금의 농업은 자금력과 경쟁력, 그리고 남들보다 빠른 정보를 잘 갖추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 농촌은 도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여유가 있는 곳이 아니다. 농부를 직업으로 선택했다면 더욱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야 한다는 삶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농촌으로 귀농하였다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시골 인심 따위는 기대하지도 말아야 한다. 오히려 도시 인심보다 못한 것이 시골 인심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정부에서 귀농자에게 각종 지원을 한다고 귀농정보지에 알리고 있지만 은행 융자 지원뿐이다. 이자를 갚지 못하면 곧바로 압류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빈집 수리비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보일러와 내부 수리 약값만 해도 턱도 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또한 귀농정착금 지원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받기가 참 까다롭고 힘들다. 산촌이나 농촌에는 노는 땅이 많다. 그만큼 농사가 어렵고 타산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농토가 늘어만 간다. 보통의 생각으론 그런 땅 얻어붙이면 되지 않을까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고령의 노인들도 많지만 아직 농촌에는 50대, 60대가 많다. 이 사람들은 수십 년의 농사 경험과 각종 장비로 무장되어 넣은 농사 몇만 평은 기본이고 밭농사 역시 돈이 될 만한 토지는 토지를 얻어 인부를 사서 대규모 농사로 경쟁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완전 무장하고 노련한 농부들과 경쟁이 되질 않으니 특수작물이나 친환경 농작물로 눈을 돌려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다. 보통의 특수작물은 그에 따른 시설이 필요하다. 그 시설비가 또한 만만치 않다. 웬만한 하우스 하나 짓는데 수천만 원이 넘는다. 보조라고 해봐야 예전과 달리 많아야 60%이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50%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간혹 방송을 보면 억대 농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투자와 노력과 시간이 흐른 다음 얻어진 대가다. 한마디로 중소기업급 사장들 이야기다. 대부분의 억대 농부들은 초기 투자비로 적게는 3억에서 5억 정도로 시작하고 있다. 보통의 농부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자금이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을 따라서 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한 사람들의 경험을 잘 새겨 들었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앞으로의 귀농은 이보다 더 치열하고 자금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점점 정년이 빨라지고 있는 회사원들이 제2의 선택으로 농사를 선택한다면 충분한 공부와 현장 실습을 주문하고 싶다. 1년에 단 며칠 가르치는 귀농 교육으로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착각해서 서두른다면 귀농의 쓴맛을 단단히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의 귀농 교육은 이론 교육이 대부분이라 육체적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농사 경험이 전무한 도시민들이 10여 평의 텃밭에서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귀농, 철저히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로 다가올 것이다. 검증되고 입증된 작물을 선택하는 것은 필수이고 모든 것을 계획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넉넉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넉넉한 돈이 없다면 귀농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